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다우지수는 0.2%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S&P 500도 0.5% 하락이 전부였습니다. 지수만 보면 그냥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TQQQ 들고 계신 분들 계좌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5% 가까이 녹았습니다. 70.74달러로 마감하면서 4.97% 빠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장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젯밤 미국 시장은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딱 한 덩어리만 골라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덩어리가 하필 나스닥의 심장, 반도체와 AI였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을 담은 QQQ는 705.94달러로 1.64%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0.5% 빠질 때 나스닥은 그 3배 넘게 빠진 겁니다. 여기서 3배 레버리지가 붙은 TQQQ가 5% 가까이 밀린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담은 SOXX는 4.46% 하락했고 이걸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하루에만 13.88% 폭락했습니다. 142.57달러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26% 가까이 빠졌고 이번 달로 넓히면 34% 넘게 증발했습니다. SOXL 들고 계신 분들에겐 그야말로 살벌한 한 주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특히 메모리가 진앙이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샌디스크가 12% 넘게 무너졌고 우리에게 익숙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6% 넘게 밀렸습니다. 미국 반도체가 감기에 걸리니 한국 증시가 몸살을 앓은 겁니다. 엔비디아도 2.4% 내려 207.4달러로 마감했고 AMD는 5.33% 빠져 500.94달러, 인텔은 5.8% 하락했습니다. 그제도 반도체가 빠졌는데 어젯밤은 그 매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 하필 반도체와 AI만 이렇게 두들겨 맞았을까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그리고 한층 또렷하게 가격에 박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AI 과잉 투자,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과연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느냐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달째 시장이 씨름해온 주제입니다. 다만 어젯밤은 그 의심에 불을 붙이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 불씨는 오라클이었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어제 장중 10% 넘게 밀리면서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오라클은 최근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한 대표적인 AI 인프라스트럭처 종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그 지출을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부담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AI에 돈을 많이 쓰겠다는 회사일수록 주가가 더 아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씨는 델이었습니다. 델은 하루 전에 이미 10% 급락했는데 어젯밤 프리마켓에서도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유는 업계 전반의 AI 과잉 증설 우려였습니다. AI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처럼 계속 설비를 늘리다가는 정작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올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AI 관련이라면 뭐든 사들이던 시장이 이번 주엔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불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장 막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갑자기 방향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새 AI 모델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입니다. 구글 주가는 3.76% 급락했고 시장 전체가 이 마지막 한 시간의 저점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브리핑.com은 어제 장의 결정적인 하락 전환이 부분적으로 알파벳의 급락 때문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구글은 4.44% 빠져 354.46달러였습니다. AI 경쟁에서 앞서가야 할 회사가 정작 모델 출시에서 삐끗하자 투자자들이 AI 트레이드 전체에 겁을 먹은 겁니다. 여기에 어제 실적을 발표한 TSMC까지 얹혔습니다. TSMC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실적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짧게만 짚겠습니다.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최고 실적을 내고도 하락하는 이른바 좋은 소식에 파는 흐름이 어제 하루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반도체 전체가 약한 분위기일 때는 아무리 좋은 실적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됩니다. AI가 무너지는 동안 돈은 시장 밖으로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애플입니다. 어젯밤 애플은 1.76% 올라 333.26달러,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도체와 AI가 다 빠지는 날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베런즈는 애플의 전략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지금 이 AI 설비 투자 광풍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때 애플은 지갑을 닫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주가를 사상 최고가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라클과 델을 때린 바로 그 공포, AI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그 공포가 애플에겐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오라클은 많이 써서 벌을 받았고 애플은 안 써서 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시장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몇 달 전까지는 AI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베팅하느냐가 주가를 갈랐다면 지금은 그 베팅이 언제 돈으로 돌아오느냐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AI 투자 사이클이 열기에서 검증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젯밤 1.38% 올라 40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젯밤 강세를 보였습니다. AI를 무작정 짓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과 매출에 붙이는 회사, 시장은 지금 그런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돈이 옮겨간 또 다른 큰 자리는 헬스케어였습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상승 종목 상위권은 거의 다 바이오와 헬스케어였습니다. 텍스컴이 2.2%, 바이오젠이 5.92%, AM젠이 3.7%, GE 헬스케어가 3.96% 올랐습니다. 개별 재료도 실했습니다. 머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먹는 알약으로 사상 첫 승인을 받으면서 3%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사로만 맞던 약을 알약으로 바꾼 첫 사례라 리제네론이나 엠젠 같은 기존 주사제 회사들과 새 경쟁 구도가 열렸습니다. 아버트는 조정 주당 순이익 1.31달러에 매출 125억 9천만 달러를 내면서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고 올해 이익 전망까지 올려 주가가 뛰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의료비 비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게 배경이었습니다. 헬스케어에도 AI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어제 한 병원 그룹과 10년간 약 5억 달러 규모로 영상 진단과 AI 도구를 확대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병원 안으로 실제 매출을 만들며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젯밤 시장이 벌하려던 건 AI 자체가 아니라 돈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AI 지출이었습니다. 섹터 흐름이 이걸 그대로 말해줍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필수 소비재였고 가장 약했던 업종은 정보 기술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방어적 흐름,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돈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41로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X는 6.38% 뛰어 16.67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공포가 폭발한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이 확실히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100 안에서 업종별 그룹을 나눠보면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룹이 2.5% 올랐고 소비재와 서비스 그룹도 2.3% 올랐습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그룹도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하락한 건 사실상 Magnificent 7 묶음 하나뿐 이 그룹만 1.3% 빠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스닥 100 종목의 상당수는 어제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수 전체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몇몇 초대형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워낙 커서 이 소수가 빠지면 나머지 수십 종목이 올라도 지수를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하락이 시장 전체의 붕괴가 아니라 소수 대장주에 집중된 좁은 하락이었다는 걸 이 그룹별 숫자가 가장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지수만 보고 겁먹기 전에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어젯밤 시장을 짓누른 또 하나의 배경, 매크로를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급락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AI 밸류에이션이었지만 그 뒤에는 금리라는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장은 늘어날 거라 봤는데 반대로 나온 겁니다. 고용이 튼튼하다는 뜻이죠. 좋은 소식 같지만 지금 시장 입장에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용이 튼튼하면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매파적이었습니다. 달라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려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누안스였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도 위험은 여전히 물가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의 찬물입니다. 실제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57%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는 환경은 어젯밤 시장 전반에 깔린 공기였을 뿐입니다. 반도체가 유독 아팠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쏟아붓는 AI 설비 투자를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의심, 바로 그 회수 시점에 대한 불안이 반도체에 집중된 겁니다. 어젯밤 반도체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월가의 목표가는 오히려 올라간 종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스케하나는 인텔 목표가를 80달러에서 115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어제 인텔 주가는 5.8% 빠졌는데 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KLA 목표가를 20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했고 JP모건은 어제 실적을 낸 ASML 목표가를 2,200달러에서 2,400달러로 올렸습니다. 주가는 파는데 애널리스트들은 눈높이를 높이는 이 간극이 지금 반도체의 본질입니다. 실적과 장기 전망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는 쪽과 밸류에이션이 너무 앞서갔으니 일단 팔자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시장 안에서 두 시각이 실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가 앞으로 몇 주 반도체의 방향을 가릅니다. 메모리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의 진앙이 메모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마이크론을 두고 월가는 정반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한 분석에서는 마이크론이 이제 AI 경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며 AI 사이클이 계속된다면 이익이 어디까지 치솟을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PC를 넘어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로 수요처를 넓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제 주가는 반도체 매도에 휩쓸려 함께 빠졌지만 회사의 펀더멘털 스토리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젯밤 시장을 스쳐간 다른 소식들을 빠르게 훑겠습니다. AI와 반도체 이야기에 가려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놓치기 아까운 뉴스들입니다. 먼저 인수합병 소식이 굵직했습니다. 우버가 독일의 배달 기업 딜리버리 히로를 148억 달러, 약 22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식 배달 플랫폼 두 곳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널리스트들은 이 거래가 단순히 배달 사업을 키우는 걸 넘어 우버의 핵심인 차량 호출 사업까지 함께 밀어줄 거라고 봤습니다. 배달 앱 회원을 차량 호출로 끌어오는 교차 판매를 노린 거죠. 제약 쪽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정신질환 치료용 환각제를 개발하는 아타이베클리를 최대 38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소식에 아타이베클리 주가는 31% 폭등했습니다. 거대 제약사가 그동안 변방 취급받던 환각제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상징적인 거래입니다. 밈주와 성장주 쪽은 어제 유독 험했습니다. 로빈후드가 7.5% 급락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7.53% 빠졌습니다.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인 데다 반도체 관련 조사 이슈까지 겹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더리움이 2.6% 빠지는 등 주요 코인들이 대부분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약보합이었습니다. 위성통신업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무려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악재였습니다. 새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 있으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암호화폐가 약했던 데는 워싱턴발 변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과 만나 암호화폐 시장의 규율을 담은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현안인데 예측 시장은 통과 확률을 41%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규제의 방향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뜻이고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처럼 암호화폐 거래에 매출이 크게 걸린 종목들이 어제 유독 약했던 배경입니다. 트럼프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트루스 소셜에 올라오는 대통령의 게시글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결정과 시장을 흔드는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쏟아내다 보니 그 몇 초의 정보 우위를 돈 주고 사겠다는 트레이더가 있다는 계산입니다. 정보가 곧 속도이자 돈이 되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자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어제 소폭 진정됐지만 이번 달로 보면 원유를 담은 USO가 15%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몇 주째 유가에 얹혀있는 탓입니다. 어제는 셰브론이 이라크 유전에 투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이라크 원유를 시리아 해안으로 보내는 송유관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협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우회로를 미리 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 내 경유 재고가 급감하면서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본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이 에너지 물가 압력이 겹치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 성장주가 흔들린 밑바닥에는 이런 물가와 금리의 공기가 깔려 있습니다. 보안업계에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유럽 고객을 겨냥해 XM 사이버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나 고객을 사는 게 아니라 특허와 소스 코드만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몸집을 불리기보다 기술 조각을 골라 담는 인수라 지금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어떤 무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책 쪽에서는 미국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 한구석에 남아있다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소식입니다. 이런 성장주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반도체 대장격인 SOXL 게시판만 봐도 한쪽에서는 역대급으로 쉬운 셔트이라며 더 빠질 거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 가격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며 담습니다. 마이크론 게시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사겠다는 사람과 고점이라는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는 방향을 두고 시장의 확신이 흔들리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신이 갈릴 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 실계좌도 짧게 공유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 계좌는 어젯밤 기준 약 13,400달러입니다. 어제 TQQQ가 5% 가까이 빠졌으니 계좌도 같이 출렁였습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0% 넘게 위에 있어서 여전히 롱 페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급락에도 매도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예정된 거래는 없습니다. 조용히 보유를 이어갑니다. 어제의 하락이 아팠어도 추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게 시스템의 판단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의 규칙에 따른 것일 뿐 앞으로도 이 판단이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이 200일선 쪽으로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최근 가치 계좌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거고 팔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싶거나 화가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감정이 매매 버튼까지 누르게 놔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은 자유롭게 느끼시되 실제 결정은 맑은 날에 미리 정해둔 규칙에 맡기는 겁니다. 이런 날이 없는 10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빨갛게 물드는 아침, 남들은 다 버는 것 같은데 내 계좌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 장기 투자란 결국 이런 날들을 수없이 견뎌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피할 수는 없고 다만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포 한가운데서 머리로 판단하려 하면 대개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규칙을 맑은 날에 만들어두고 오늘 같은 날엔 그저 그대로 따릅니다. 최근에 반도체 하락이 이쯤에서 끝날지 실적 발표 후 더 이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예측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저는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나온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새벽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숫자부터 보면 매출은 1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8천억 원이었고 주당 순이익은 80센트, 순이익은 34억 달러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높은 수준이라 미디어 회사 중에 이 정도 이익률을 내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은 510억에서 514억 달러 사이로 좁혔고 3분기 매출 성장률은 12%를 내다봤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광고 매출입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광고 매출이 대략 2배로 늘어 3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독료 인상만으로 성장을 끌던 회사가 이제 광고라는 두 번째 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자 늘리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의 무게중심을 가입자 수에서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구글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금융 키워드가 바로 넷플릭스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이 나오자 시장의 첫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도 넷플릭스 주가는 발표 직후 시간 외에서 8% 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내고도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earnings call이 끝나고 실적 발표 전문, 그러니까 트랜스크립트가 나오는 대로 오늘 중으로 넷플릭스 개별 종목 분석 영상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 주간의 본게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는 알파벳과 테슬라가 나란히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이번에도 온통 로보택시에 쏠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올라온 주제가 로보택시였습니다. 자동차를 몇 대 팔았느냐보다 자율주행 택시 사업이 실제로 언제 돈이 되느냐를 시장이 더 궁금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앞서 본 그 질문, 그러니까 미래에 건 돈이 언제 회수되느냐가 반복됩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뒤로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같은 반도체와 IT 대형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어젯밤 AI 트레이드가 흔들린 만큼 이 실적들이 나오면 시장은 지금의 공포가 과했는지 정당했는지를 하나씩 채점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시장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응원해 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멀쩡했지만 나스닥의 심장은 아팠고 그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AI에 돈을 안 쓰는 쪽, 그러니까 애플과 헬스케어와 방어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어젯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일회성 조정인지 아니면 AI 투자 사이클이 열기에서 검증으로 넘어가는 첫 장면인지는 다음 주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이 답을 줄 겁니다. 저도 그 채점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하락 또한 투자의 일부이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